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지만 저는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여러분을 좀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강의를 하는 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피를 토할까? 저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진짜 얼마나 저렇게 강조하고 싶을까?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동영상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좀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익만이 저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속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나한테 이익이 돌아온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를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만을 위한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파트 1의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성공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공 법칙 얘기해 준다고 해놓고 뻔한 얘기했다고 속상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여러분 어떤 분들 몇몇 분들은 저게 진짜 성공 법칙이야. 내가 저걸 내 몸에 좀 익혀봐야겠다라고 실제로 정말 그 인사이트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부분을 볼 거냐고 하면요. 고객 유형 및 고객 상황별 상담 기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저희가 모듈 A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좀 파악해 보려고 심리도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유형의 고객들은 어떻게 상대를 하는 게 좋을 거고 또 그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 마케팅을 하고 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서 저희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복습 문제 좀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 세일즈 부분은 파트 1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개념 정리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1번 서비스 세일즈의 핵심은 누구다? 서비스 직원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직원에 투자하는 것이 상품 개발과 같은 것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비스 직원은 고객의 판매 촉진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서비스 직원은 서비스라는 상품을 바로 생산해내기도 한다. 자, 5번 서비스 세일즈는 판매 전 활동과 판매 시의 활동까지만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서비스 직원이 서비스 세일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것이고요. 5번은 말씀드렸죠. 서비스 세일즈는 물건을 팔기 전과 물건을 팔고 있는 그 순간과 물건을 팔고 난 뒤에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서비스 세일즈 과정이라고 하고 실제 저나 여러분이 많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판매 후 세일즈가 끝나고 난 뒤라고 생각하실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물건을 팔고 난 뒤에 실제 고객이 그 물건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만족, 불만족 거기에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게 관계 마케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물건을 팔았고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정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이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 후의 관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어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바로 서비스 세일즈의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특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기업에게 주는 이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관계 마케팅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관계 마케팅이 기업과 그리고 고객에게 각각 어떤 이점을 주는지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고객이 아니라 기업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자, 1번은 고객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차 판매나 업세일을 통한 거래 관계 확대, 그리고 3번이 마케팅 비용의 감소, 4번은 서비스 요청 단계의 간소화, 5번은 고객에 대한 이해 증가. 자, 기업에게 주는 이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기업이 받는 이익이 아닌 게 무엇이지? 라는 것을 본다면 4번의 서비스 요청 단계에 간소화는 기업이 아니라 누구? 고객. 고객이 기업과 계속 깊은 그 관계 마케팅을 했을 때 내가 서비스를 요청을 그러니까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간소화되는 부분이 고객의 이점으로 다가온다. 4번을 제외한 1, 2, 3, 5번은 다 그 거래, 관계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세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고객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상대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실제 지금 서비스 필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한다고 치면, 그리고 실제 학생분들이 계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내가 이 물건 살 때, 저 물건 살 때, 이 가게 갔을 때, 저 가게 갔을 때 나 역시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까탈스러운 고객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고객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포인트마다 불만이 생기는 곳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저희처럼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고객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저희에게 요구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유형들로 좀 나눠서 봤거든요. 자, 빈정거리는 고객 있습니다. 만나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어떻게 여러분은 또 극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빈정거린다는 거 실제 상대하는 게 저희한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젠틀하고 나랑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뭐만 해도 딴지 걸고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고 뭐 A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표정부터 상대하기가 힘든 그런 빈정거린 고객들한테는 일단 우리는 정중함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빈정거린다고 해서 나도 얘는 이야, 눈에는 눈이야 하고 같이 응대를 해버리면 서비스 세일즈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함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분은 빈정거리게 저한테 대해야겠지만 나는 그분을 정중하게 대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사실 그 빈정거리는 태도는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로, 긍정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책에는 그 빈정거리는 고객의 특징과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씩 뽑아 놓은 것은 문제로 출제될 때 이 파트를 가장 제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이걸 뽑아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빈정거리는 고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중함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유부단한 고객입니다. 뭔가 그분이 필요한 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뭔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자, 고객의 의도를 표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고객님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신 게 이 제품이 맞나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 고객이 필요한 게 이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질문을 좀 던져서 고객 스스로가 그래 내가 그 물건이 필요했지 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왜냐면 고객 스스로가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내가 옆에서 좀 세일즈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질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주의 깊게 듣고 의도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우유부단한 고객은 자기의 의도를 누가 모른다? 자기가 모르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서비스 세일즈라는 기본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준다?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 요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전문가적인 고객. 저는 사실 전문가적인 고객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제 앞쪽 고객들은 우유부단하면 잘 들어주고 포인트만 체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전문가적인 고객은 상대하는 게 저는 일단 제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제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너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한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다거나 내가 너무 전문가적인 포스를 그들한테 표현해내면 일단 저랑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전문가적인 그 고객이 어떤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을 주면 굉장히 저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고객을 가르친다는 식의 상담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 스스로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물건 사러 갔는데 상담원이 나를 가르치려고 드네? 물건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저도 스스로가 전문가적인 척하는 고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물건 사러 갔을 때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좀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이 좀 상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돌적인 고객 일단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아요. 저돌적인 고객, 이 고객의 유형을 나눠 놓은 걸 보면 제가 책에 있는 특징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만 들어도 여러분 바로 감이 오실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다 만나보셨을 거고 오늘도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만나실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두 번째는 내가 실제 저 고객을 상대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배우자는 거거든요. 저돌적인 고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정중하게 응대를 합니다. 저돌적인 고객한테 너무 이렇게 숙여주시면 더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고 의연하게 대처는 하되 어떻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진정시키려고 저돌적이니까 일단 너무 진정하세요 라고 고객한테 뭔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고객 스스로 좀 컴다운하고 워워할 수 있도록 말톤을 조금 낮춘다거나 조금 더 천천히 얘기를 한다거나 상담을 하는 기법을 통해서 고객 스스로가 내가 지금 너무 업돼 있구나 내가 너무 저돌적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감정 조절할 수 있도록 대하는 거. 지금 말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까칠한 고객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느낀다라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 이제 스튜어디스를 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내가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재밌어 하는구나. 이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사교적인 고객. 저는 이런 고객도 힘들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지 될까라는 거. 자, 고객의 진위를 평가할수록 질문을 활용하여 다른 의도를 경계하고 그분이 말장구를 잘 치기 때문에 너무 그 고객한테 빨려 들어가지 않고 나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우유부단한 그 고객들한테 하는 질문이랑 여기 그 지나치게 사교적인 고객한테 하는 질문의 유형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도 뭔가를 묻는다고 다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한 질문을 던져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우유부단한 고객한테는 그 고객이 뭘 필요로 하고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채기 위한 질문을 던져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답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문제다. 제가 이 부분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답을 잘 내려고 하면 질문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여기 나와서 제가 또 딴 3000%로 좀 빠졌는데요. 자, 맞장구를 잘 치는 고객의 의도에 말려들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는 거 필요합니다. 자, 같은 말을 장시간 되풀이하는 고객 굉장히 피곤하죠.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입맛에 맞는 고객, 나한테 젠틀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고객만 나의 고객으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향이 아닌 확률이 훨씬 크고 나에게 맞춰주는 것보다 내가 맞춰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말을 장시간 되풀이하는 고객에게 역시 어떻게? 잘 응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응대를 해줘야 되냐? 고객의 말을 듣고 일단 요약을 하셔야 돼요. 장황하게 설명하는 걸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요약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다. 그게 맞는 거죠 라고 확인을 하고 내가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걸 그분한테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고민 아시지 않고 저한테 이만큼만 얘기해 주셔도 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그쵸?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케이스가 한두 번만으로 여러분 이런 상담 기법을 몸에 익으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10명, 20명, 30명 만나보시고 깨지고 부딪히고 해보고 안 되고 마음도 다쳐보고 하셔야 내가 이런 상담 기법을 나의 화법으로 만들어서 담당할 수 있는 세일즈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불평을 늘어놓는 고객. 전 차라리 이런 고객은 전 차라리 이런 고객이 응대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면 훨씬 더 수월해요. 일단은 피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는 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를 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회피를 하거나 그러면 얘기하는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만이 있다는 거를 잘 들어주고 내가 불만이 있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해하겠다라는 시간적인 포즈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을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고객이 있어요. 그죠?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선생님 말대로 깨지고 부딪히고 다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시겠지만 항상 얘기하죠. 저랑 여러분은 사람을 대하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한두 번으로 아프고 깨지더라도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 내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해서 조금 더 세일즈 마케팅을 잘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고객을 상담할 때 다양한 화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론적으로 이런 예시법도 있고요. 상대방의 거절을 역용하는 예스 앤드 화법도 있고요. 그리고 예스 벗 화법도 있고 다양한 이런 화법들이 있습니다. 실제 요거는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 출제 포인트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고객을 상담하고 대화를 할 때 나의 화법으로 이런 화법을 쓰실 수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만들어 와 봤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에서 시험 출제 포인트는 바로 그 고객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응대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빈정거리는 고객과의 상담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상담 기법은 무엇인가? 자, 1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응대하여야 된다. 1번 제가 얘기하자마자 여러분 어떤 고객인지 바로 머리에 떠오르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고객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바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번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 지금 아리까리 하시죠. 3번 침착성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정정하게 응대해야 된다. 4번 고객의 말을 요약하고 확인하여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것을 알린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아예 모르겠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좀 돌려가지고 고객 유형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책을 좀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하나만 외우고 가요. 빈정거린 고객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 우리가 정중함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되 감정 조절을 잘 하여야 한다. 일단 고객이 빈정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응대했을 때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정중함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라고 빈정거리는 고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거 하나만 외우고 넘어가고요. 자, 1번은 우유부단한 고객을 응대할 때, 2번은 전문가적인 고객을 응대할 때, 그리고 3번은 저돌적인 고객을 응대할 때, 그리고 4번은 같은 말을 장기적으로 되풀이하는 고객을 응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상담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나 다 못 외우겠어 하면 일단은 빈정거리는 고객은 어떻게? 정중함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되 나의 감정 조절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또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전문가적인 고객을 대응할 때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문가적인 고객은 선생님이 좀 대하기가 어려운 고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1번 정중함을 잃지 않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 이거 방금 배웠죠, 저희. 어떻게? 저돌적인 고객, 빈정거리는 고객을 상대할 때 1번처럼 대해야 되죠. 2번은 합의를 지연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를 경계해야 되고, 3번 감정 조절을 잘하여 고객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4번 대화 중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금기사항이다. 자, 1번, 2번, 3번까지 아리까리 했다 하면 4번을 읽었을 때 띠띠띠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 왜? 고객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전문가다라는 걸 표현하면 안 되겠죠. 고객님이 훨씬 저보다 전문가시고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 해결은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담 자세로 나가야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제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저랑 대화를 안 하시려고 하실 거겠죠. 그래서 자, 전문가적인 고객을 상담할 때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이게 바로 전문가적인 고객을 대응할 때 우리가 상담 기법으로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5번에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서 고객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5번은 바로 우유부단한 고객을 상대할 때 하는 기법이죠. 자, 1번이랑 3번 정중함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고객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빈정거리는 고객. 빈정거리는 고객 응대 기법이 출제 포인트가 좀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자, 합의를 지연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를 경계한다. 이거는 지나치게 사교적인 고객을 상담할 때 어떻게 적절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각 유형별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 문제까지도 저희가 상황별 상담 기법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음 중 고객 상황별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지, 실제 나는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이 말이 없을 때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고객이 말이 없는데 꼬치꼬치 계속 질문하고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어느 정도 적성선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고객의 상황을 좀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맞습니다. 자, 동행인에게도 상품의 설명이나 칭찬 등을 어필한다. 여러분 혹시 동행인으로 물건 사러 가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 너무 판매하는 사람이 나는 보지 않고 이제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을, 세일즈 하는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너무 포커싱을 주고 얘기를 하면 동행한 사람이 기분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인 역시 우리의 잠재 고객으로 좀 보고 함께 이 세일즈 마케팅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질문도 던져주고 관심도 좀 가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가격이 비싸다고 할 때는 먼저 고객의 말을 인정하고 할인 정책을 설명한다. 여기서 할인 정책을 바로 설명을 하면 고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냥 고객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실제 비싸다고 생각해서 말을 던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비싼 것 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비싸다고 얘기하면 좀 깎아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고객님 좀 비싸죠? 저희는 이런 할인 정책이 있습니다. 라고 바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아요? 나한테 이불로 더 비싼 가격을 얘기한 거 아니야?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니야? 정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게끔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인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인정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혹시 너무 비싸다고 하면 뭐 다른 걸 조금 서비스로 주실 수 있다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바로 할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자, 4번은 고객이 망설이고 있을 때는 고객의 기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감 있게 공한다. 여러분, 고객이 망설이고 있다. 그것은 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살까 말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뭔가를 팔고 고객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죠? 이거 좀 고민되시죠? 라는 자세보다는 좀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조금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물건을 사셨을 때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를 동반했을 때는 어린이의 특징을 재빨리 파악해서 칭찬하는 것이 좋다. 이 5번을 보면서 그 실제 서비스 필드에서 일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면 어린이한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동반한 애기한테 저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고객과 관계를 이제 형성할 때 그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 애기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나 고객의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3번 가격이 비싸다고 할 때는 고객의 말을 인정하되 바로 할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맞혀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자 파트 그 1의 3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고객을 상담하면서 여러분이 옛날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요. 실제 오늘 맞아 나 오늘 저런 고객 만났어 라고 박수를 치면서 수업을 좀 들었을 수도 있고 아픈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맞다 나 그때 그 고객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 옛날 일을 회상을 했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파트 1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 MOT 분석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당연히 복습 문제 풀고 MOT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해볼 겁니다. 자, 8단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독서가 제 취미거든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박웅현 작가도 좋아하고 이 책에서 어떤 포인트를 마케팅과 세일즈로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찾아서 오늘 책 소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8단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가장 좋아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고전이다. 저희 사람 대하는 사람 맞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여러 명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대다수의 사람이 가장 좋아할 확률이 높은 게 고전이라고 하면 그 대다수의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고전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 상담하고 그리고 그 유형별로 응대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고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여러분한테 독서를 좀 권하고 싶은 포인트여서 지금 책을 좀 소개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꼭 8단어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